제주도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도입 1년 만에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놓고 논란은 여전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 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은 편의점의 실태와 그 대안을 이슈 추적해봤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해 구급대원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위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진입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질주합니다. 또 다른 우선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은 3만 1000여 대. 법령 미비 등으로 단속이 3차례나 유예되면서 위반 차량에는 그동안 계도장만 발송됐지만 9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 2항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다음 달 고시를 거쳐서 오는 9월 21일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5만 원, 4톤 이상 화물차는 6만 원으로 우선차로 15.3km 구간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 15대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운행 제한 권한이 특별법에 이양됐기 때문에 오는 9월 21일부터는 1차 계도, 2차는 경고 해서 3회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해선 이양된 권한 해석을 놓고 법적 논란이 여전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특정 지구를 지정해 차량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주는 특정 차로에서 운행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량 이부제와 같은 자동차 부재와 상습 지정체 구간에 대한 특정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너무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네요.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에 운전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민선 7기 첫 행정시장 공모에 8명이 지원했습니다. 제주도는 개방형 직위인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공개 모집한 결과 제주시장에는 5명, 서귀포시장에 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시장은 서류 심사와 면접, 인사청문 절차 등을 진행해 임용할 예정으로 빠르면 다음 달 중순 이후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편의점 업계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인구 대비 편의점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보니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과다한 수수료와 무리한 출점 경쟁 등의 문제를 들여다봐야겠죠. 최근 제주에는 편의점 업계의 여러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 형태의 편의점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큰 특급 호텔 주변의 상가입니다. 호텔 길 건너편의 편의점들에 낯선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호텔 안에 새로운 편의점이 들어서는 계획을 철회하라며 주인들이 내건 현수막입니다. 이 호텔 반경 100m 안에 영업 중인 편의점만 8군데. 매출의 절반 이상을 호텔 손님에게 의존하는 데다 주변 상가도 타격이 클 거라는 게 편의점 주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편의점을 오기 위해서 건너오면 이제 동네 주변 환경을 알게 돼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쇼핑을 해야 되는데 해바라기처럼 이 근처 상가들은 다 저쪽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현재 제주 지역 편의점은 1000여 군데. 편의점 한 곳당 인구는 650명입니다. 전국 평균인 1300명의 절반이고 편의점 왕국이라는 일본의 2300명에 비하면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관광객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편의점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최저임금까지 오르면서 편의점 주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심야 영업도 포기하는 점포가 속출하는 상황. 수익의 30%는 본사의 가맹 수수료로 내야 하고 건물 임대료도 오르다 보니 정작 편의점 주인은 하루에 2, 3만 원 벌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말에 아기를 데리고 12시간을 근무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손님이 정말 많이 늘지 않는 이상을 이렇게 해서는 진짜 운영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편의점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편의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 아닌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제주에만 있는 독립 편의점입니다. 이곳은 대기업 편의점들과 달리 초기 투자 비용은 모두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한 달에 30만 원만 회비로 내면 됩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인테리어나 시설을 업주가 적절히 바꿀 수 있고 영업시간도 자율적으로 조절합니다. 본사에 가던 수수료가 사라진 대신 정규 직원을 채용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갑질 없는 편의점을 지향합니다. 저희는 제주를 잘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제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편의점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서 콩쿠 편의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편의점 업계의 출혈 경쟁과 가맹 수수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제주에서 시작된 새로운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보고에서 편의점의 인건비 문제에 가려진 본사들의 무리한 경영 행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성권 의원은 지난 2010년 이후 편의점이 2배 이상 늘자 본사의 영업이익도 2배 이상 늘었지만 가맹점주의 매출은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무제한 출점을 제한하는 등 상생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구급대원이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취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일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도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 핑계는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해안도로. 도로변에서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처치를 받던 남성이 갑자기 발길질을 합니다. 가슴을 맞은 대원이 힘없이 뒤로 넘어집니다. 목 보호대를 해주시고 실으려고 하는데 술 취하신 분께서 여성 구급대원의 상반신 부분을 발로 차셔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63살 양모 씨가 119에 출동을 요청한 건 지난 21일 밤 10시쯤. 술에 취한 양 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겁니다. 이곳에 누워있던 양 씨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뒤에도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구급대원은 가슴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양 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매뉴얼을 만들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그 구급대원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셔야만이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에도 구급차 안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등 올 들어 제주에서만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5건이나 됩니다. 소방본부는 폭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구급차에 대원 3인이 탑승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3인이 함께 출동하는 경우는 전체의 27%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청 소속의 한 사무관이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제주도 사업소 소속 A 사무관에 대해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사무관은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물품이나 현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절기상 대서인 오늘 제주시 한림읍의 낮 최고 기온이 34.6도까지 치솟으면서 제주 지역 전력 사용량이 올여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제주 지역 최대 전력 사용량은 90만 킬로와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증가해
올여름 최대 전력 사용량을 기록한 지난 20일 88만 5,300kW를 넘어섰습니다. 제주 지역 여름철 최대 전력 사용량은 지난해 7월 21일로 92만 kW입니다. 강정마을이 마을 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 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마을회는 어젯밤 주민토론회에서 관함식에 대한 입장을 정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빠르면 오는 26일쯤 마을 긴급 총회를 열어 마을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함식 반대 주민들은 이미 3월에 열린 마을 임시총회에서 주민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로 입장을 정했는데 이를 번복하는 것은 독단이라고 비판해 총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됩니다. 원희룡 지사가 수백 원이 투입되는 통일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나서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는 최근 6.13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한 제주통일공원 조성과 회관 건립을 사업비 470억 원을 들여 도민복지 확대 사업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회관이나 센터 건립 등의 같은 공약이 전체 20%로 40개 사업에 이른다며 과감한 구조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들에게 거주 비자를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실적은 18건, 거주 비자 발급 건수는 2건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따른 5억 원 이상 휴양 체류시설 분양은 지난 2010년 도입된 이후 2013년 667건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37건으로 계속 줄어왔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투자 이민제 대상을 관광지와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닷새간 제주은행의 대출금리 책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금감원은 제주은행이 최근 5년 동안 고객 45명, 49건에 대출이자 900만 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자진 신고함에 따라 신고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주은행은 직원의 단순 실수로 연소득 금액을 잘못 입력해 부채 비율이 높게 계산됐다며 금주 안에 과다 청구액을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인해 제주기점 항공편 6편이 운항 취소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10분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오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공기순환계통 장비에 결함이 발생해 연결편 등 6편이 잇따라 결항했습니다. 한편 최근 기체 결함으로 운항 차질이 잦아지자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를 비롯한 국적항공사의 정비 인력과 예산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